닷새간의 설 연휴 첫날 전통시장에는 명절 준비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고 역과 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400억 원에 이르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부안군이 공무원 수는 늘리고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들여 청사 증축에 나서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 객사가 주변의 고층 건물을 철거한 뒤에 고증을 통해 당시 부속 건물을 짓는 등 원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됩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 전통시장에는 명절 제수 음식을 장만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역과 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제일 먼저 어물점과 정육점을 찾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을 꼼꼼하게 고르고 고기 반찬도 넉넉히 준비합니다. 명절 음식으로 가득 찬 장바구니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동생도 오고 신우도 오고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해서요. 또 산소도 가고 하니까 이제 내일은 전사만 지지고 오늘은 홍어사 미리 사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좀 사가야 맛있으니까. 떡국에 들어갈 가래떡을 뽑는 방앗간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3시 좀 못 돼갖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날밤새다시피요. 역과 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고향 땅. 몸은 피곤하지만 표정은 더없이 밝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족과 친지를 만날 생각에 고향집으로 발길을 서두릅니다. 공기부터 다른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빨리 가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귀성일이 분산돼 오늘 고속도로 소통은 원활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전주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돼 평소 주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어제와 오늘 16만 대의 귀성 차량이 전북을 찾았고 이번 설 연휴 기간 80만 대 이상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지만 전북 지역의 체불 임금은 무려 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명절을 어떻게 나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35살 이종일 씨는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밀린 석 달치 급여 320만 원을 벌써 1년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 마음이 더 급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2달 이렇게 못 받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 지역의 체불임금은 모두 443억 원가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경우 제조업의 체불임금이 28%로 가장 많고 건설업은 21%, 도소매업은 12%가량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 분야의 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수인 체불 및 건설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체불 청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지만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의 씀씀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안군이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청사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개과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에 건립된 부안군 청사입니다. 부안군은 올해 조직 개편에서 2개과 2개 국장 자리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한 개과의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군청사를 증축하기 위해 건물 구조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사무실 1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어차피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하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난 12월 부안군 인구는 5만 4천여 명으로 부안군 신청사가 준공된 지난 2009년보다 6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에 30명이 늘었습니다. 주민은 감소해도 공무원은 늘리고 사무 공간까지 갖춰주면서 공무원 예산만 늘려가는 꼴입니다.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분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기, 정부 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도 커지고. 하지만 주민들은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무슨 사무실을?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지금 있는데 공무원 그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무엇이 모자라 또 부당한 일이지. 계속된 인구 감소로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치단체 청사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충경로에 있는 전주 객사가 원래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됩니다. 이 객사를 둘러싸고 있는 고층 건물이 철거되고 고증을 살려서 당시의 부속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보물 583호인 풍패지관 전주 객사입니다. 객사 왼쪽은 보수공사를 앞둔 서이컨을 둘러싸고 있는 거푸집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객사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시가 객사 왼쪽과 뒤쪽에 3층짜리 상가 건물 2동을 매입해 9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철거가 끝나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던 1730제곱미터가 더 확보됩니다. 전주 객사의 역사성은 더 살릴 수 있고 화재의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원형을 다시 되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죠. 원래 있던 그 객사의 규모를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완산부 지도에는 객사 왼쪽에 전라감영의 목판을 보관했던 책판고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객사 옆에 건물을 철거한 뒤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책판고의 유구가 확인되면 복원할 계획입니다. 전주가 출판의 도시를 하는데 그런 역사성도 또 담보할 수 있고, 그래서 풍패지원과 함께 또 우리 지역의 그런 특징적인 출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으네요. 전라감영에 이어 전주 객사가 복원 작업에 들어가면서 전북과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공간이 새롭게 조명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대에서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정부가 병원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30일 포획한 야생 조류의 생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만경강 일대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야생 조류의 분변과 폐사체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서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여전히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현재 10석인 지역구가 2~3석가량 줄어서 선거구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경제 문제와 손혜원 투기 의혹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이른바 제3지대 연합설 등도 향후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공립 단설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주 아름유치원, 올해는 군산과 익산 등 2곳의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단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질병 예방 등 유아 건강을 위해서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배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관련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서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빈집을 고쳐서 저소득층에게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빈집 80채를 고쳐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과 귀농인 등에게 최장 5년까지 무상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수리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대표이사 선임 방식으로 공모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세 개 민간 하역사로 구성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이사회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대표이사 공모제를 도입한 이후 흑자 경영에 성공했다며 새 대표이사도 공모제를 통해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 선출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10,000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32,620명, 가입률이 22%로 전국 평균 27%보다 낮습니다. 전통 한 방식으로 한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올 하반기에 전주 서서학동에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2월까지 부지 매입을 끝내고 설계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64억 원을 들여서 한지 생산시설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 한지 생산시설은 한지 제조, 건조, 체험시설 등 건물 3개 동을 갖추고 2021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북은 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린 뒤에 밤부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8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4,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내리는 비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치면 설 연휴 기간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